나 있는데 거 있을까? 또 있어? 딱히 모르겠는데 파란색이 있어. 진한 걸로 나도 하나 있고 나 개구리도 하나 있는데 아 몰라. 그 스나피 닮은 강아지 있잖아. 응. 기억. 이게 자 보자. 여기 82페이지. 자 이제 나올 수 있는 선택지들을 한번 쭉 볼게요. 첫째, 책임의 범위를 미래의 자연까지 확대할 것 너무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 것도 똑같은 얘기고, 자 세 번째 거 보세요. 인간에게는 과학기술이 인간의 생존과 다른 생명체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생명체를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 인간이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만이 아니라 다른 생명체를 보존할 책임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얘네 아까 그거 했잖아. 봐. 현 세대는 미래 세대 앤드 또 누구? 그렇지. 자연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생명체를 보존할 책임이 있어요. 자 미래를 얘기하면 요거 주세요. 지구 전 영역이에요. 지구 전 영역에 대한 책임이에요. 또한 의도한 것만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것도 책임져라. 이거 당연한 거고요. 양가로 이번 책임의 일방향성 비호혜성 형광펜. 책임의 일방향성 비호혜성 형광펜. 이건 100% 나온다. 양가로 2번 제목. 양가로 2번의 제목. 인간의 본질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도박은 금지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서의 도박은 진짜로 뭐 포커 치고 화토 치고가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미래에 뭔가 잘 될 거라는 도박을 말하는 거예요. 야, 내 또 잘 되겠지 뭐 이딴 게 도박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존은 지구와 그 미래를 돌보는 노력 여하에 달려 있으며, 자 일방적 책임을 지고요, 비호혜적 책임을 지게 되고요. 다음 양가로 3번 책임의 미래성. 보상적 책임을 넘어 예방적 책임을 강조하고 지구 생명의 미래 기회까지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예견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 미래지향적 당위적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 나옵니다. 인간 행위의 결과 및 부작용에 대한 노력. 장기적 부작용, 요거 주세요. 인간의 일상적 행위의 장기적 부작용에 대한 교육의 의무예요. 교육의 의무. 요나스는 반드시 이 환경, 자연과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내려오시면 예방윤리라는 그 용어 좀 있네요. 예방윤리. 자, 이제 다음 페이지요. 호혜성, 맨 밑에 호혜성 나와있죠, 호혜성. 호혜라는 말이 여러분 상호 혜택이라는 뜻이에요. 호혜, 상호 혜택. 그럼 비호혜라는 것은 서로가 혜택을 베풀 수는 없다. 왜? 일방적이니까. 다음 페이지. 줄 쳐놓으세요. 첫 번째 거. 새로운 책임 윤리는 권리의 호혜성에 기초하지 않는다. 권리의 호혜성에 기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에게 권리가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 아까 말씀드렸죠. 일방적 책임이고 일방적 의무예요. 권리와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자, 현 세대는 미래 세대의 실존적 권리에 대해, 자 여기 보세요. 주장할 수 있는 건 실존적 권리, 즉 나는 살아야 해요 정도에 대한 응답,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뭘 해달라라는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실존해야 된다는 권리, 그거에 대해 응답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미래 세대는 현 세대 행동이 초래할 불행에 대해 비난할 권리는 있죠. 요 정도의 권리 정도만 있는, 요 정도의 권리. 책임의 속성. 부모가 어린 자녀에 대하여 지닌 책임처럼 단순히 권리와 의무로만 설명될 수 없는 책임 개념이 성립한다. 또 나오죠. 단순한 권리와 책임이 아니다. 요나스의 책임 윤리는 인간에게서 오는 책임, 권리와 의무가 서로 비례해야 된다는 이걸 그거 주세요. 권리와 의무가 서로 비례해야 한다는 사회 계약론의 상호성. 그거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야. 근데 시험들 만약에 그래야 되는 것처럼 나올 거야. 사회계약에 바탕하여, 사회계약에 기초하여. 그럼 다 틀려. 알겠죠? 요나스는 사회계약과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사회계약은 반드시 권리가 있는 거 서로 주고받아야 되거든. 근데 요나스는 일방적이기 때문에 절대 사회계약이 안 된다. 다음 연대적 책임을 줄 정도. 연대적 책임 형광펜 연대적 책임. 근데 연대적 책임이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 명박형이 낙동강을 오염시켰어요. 그러면 그건 명박이만 책임진다? 그것이 어떻게 책임져요? 지금 누워있는데 그죠?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연대 책임이다. 다음 책임 대상의 특징. 자 첫 번째 거 중요합니다. 인격적 존재와 비인격적 존재. 거기서 말하는 비인격적 존재가 자연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도덕적 책임의 대상은 절대로 현세대 인간이 아니며 모든 생명, 모든 자연, 미래 세대를 확정하라. 그 밑에 자연에 대한 책임. 인간을 포함한 개별 생명체의 존속은 전체 생태계의 존속에 달려있다. 즉 요나스는 생태계 자체의 존속도 중시하겠어요. 다음 인간 중심.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전통 윤리는 모두 무슨 중심이다? 그렇지.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전통윤리 싸그리 비판합니다. 인간은 인간과 여타 생명체들을 보존해야 될 책임을 지니며 쭉쭉쭉쭉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다가 자 이런 말 나옵니다 여러분. 생명체 이거 찾아보세요. 생명체는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래적으로 객관적 가치를 지닌다. 생명체는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래적으로 객관적 가치를 지닌다. 찾았나요? 거기다 그 있었는데 그런 가치를 무슨 가치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평가와 무관한 가치, 내재적 가치라고 해요. 내재적 가치. 즉 자연의 모든 존재는 인간의 평가와 무관한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요나스는 인간 중심주의를 봐야 될까요? 생태 중심주의를 봐야 될까요? 생태를 이렇게 얘기했잖아. 생태 중심으로 봐야 돼. 이 인간 중심주의는 아까 우리 슬쩍 넘어갔던 패스머가 인간 중심. 패스머는 자연의 내적 가치가 있다고 믿지 않아요. 그 다음 거기 이 말도 한번 찾아서 줄쳐보세요. 모든 생명체는 더 이상의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신의 고유한 목적이다. 모든 생명체는 더 이상의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신의 고유한 목적이다. 자,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문장인데 이 말도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도 인간에 의해서 정당화를 보장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과 무관하게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인간의 평가랑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연은 그 자체만으로 인간의 보호를 요청한다. 모든 생명체는 더 이상의 또 나오잖아. 모든 생명체는 더 이상의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신의 고유한 목적이다. 단 인간만이 생명체의 목적을 보호할 수 있는 책임 능력을 지녔다. 그건 맞죠. 모든 생명체는 고유한 목적이므로 이러한 이 출세 이거 모든 생명체는 고유한 목적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은 다른 생명체에 대해 우선권을 지니지 않는다. 즉 인간만이 살아야 이유는 없다. 인간의 자기 목적이 다른 생명체의 목적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또한 자 요거 주세요. 인간에게는 아직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미래 세대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밑에 것도요. 태어나지 않는 미래 세대의 삶의 뭐에 대해서까지도 조건에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 즉 미래 세대가 그저 생존한 봐봐. 여러분 볼게요. 완전히 파괴된 환경 속에서 미래 세대가 태어났어. 그게 뭐야? 그럼 뭐해? 그렇기 때문에 뭐까지도 미래 세대가 어떤 조건에서 태어날지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은 요나스가 킬러라니까. 자, 인류가 좀 덥다. 인류가 존재해야 된다는 당위적 요청을 근거로 현 세대 책임, 인류는 지구상에 계속 존재해야 된다. 자,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지금.
쭉쭉쭉 내려오면 여러분 거기 1차적 책임과 2차적 책임 그거 별표요. 만약에 학교에서 이 문장을 설명해 준다면 이건 100% 내는 거예요. 자, 1차적 책임은 미래 세대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고 2차적 책임은 삶의 질을 배려하는 건데 이것도 거꾸로 냅니다. 출제자가 즉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1차적 책임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배려하는 것이다. 그럴듯해 보이거든.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1차는 생존이에요. 2차가 삶의 질입니다. 그런데 이때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 또한 인간의 의무와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해달라는 거죠. 다음, 책임 윤리는 기술 문명이 초래한 위기 극복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술자의 책임을 강화시켜라. 도덕적 책임 커진다. 행위의 파급력이 넓어지므로 책임도 커진다. 다 똑같은 말이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바로 공포의 발견술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이 저 공포라는 글자를 가로 안에 빈칸에 넣고 쓰라고 할 가능성이 커요. 희망 아니요, 공포입니다. 미래에 가능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갖자는 거예요. 또 그 두 번째 거 보세요. 도덕 철학은 뭐보다는 뭐를? 희망보다는 공포를.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야 되는가를 알아내야 한다. 그 다음 이것도 줄쳐보세요. 악의 인식은 선의 인식보다 무한히 쉽다. 그래서 공포, 악을 먼저 발견하라. 자, 공포의 발견술의 공포의 본질적 속성은 여러분 이거 주세요. 행위를 못하게 막는 공포가 아니라 행위를 하도록 북돋우는 공포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공포가 아니라 배달 완료됐다는 거. 우리가 어떤 거를 해야 하는 공포예요. 그러면 불쌍한 학생들 여기서 이건 잠깐 끄고